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펀드에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규모로 볼 때 아직까지 부동산 침체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합니다. 이 내용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최근에 국내 부동산 펀드 분위기가 좀 좋아지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펀드에 최근 한 달 동안 261억 원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네. 최근 3개월 동안 421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421억 원 중에 261억 원이 최근 한 달 동안 들어왔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동산 펀드를 찾는 자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부동산 침체기 이전 수준까지는 설정액이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펀드 전체 수익률도 소폭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개월 수익률이 2.04%를 기록했는데요. 이 부동산 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대체 투자 펀드 전체 수익률을 봤더니 마이너스 2.18%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비해서 좀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아직 당연히 회복까지는 갈 길은 멀었겠지만 이게 일단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펀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택용, 뭐 아파트나 네. 이런 가격보다는 오피스 등 상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 공실률이 계속해서 좀 큰 이슈로 대두를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국내에서는 공실률 이슈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턴 투자운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오피스 공실률이 2.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실률이 낮아졌으니까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네. 주목하실 부분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부실 뇌관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고 침체는 좀 여전한 상황인데 국내랑 좀 시장 상황이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세계 오피스의 공실률을 찾아보니까 12.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3.1%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와 유사한 수준까지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게요. 미국 등 해외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이 됐고요. 또 미국 기업 등은 또 아시는 것처럼 감원을 좀 대규모로 그렇죠. 나섰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또 국내 펀드 중에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국내 부동산 대상 펀드와는 달리 수익률도 여전히 좀 고전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6개월 동안 1.23%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정액도 많이 빠졌습니다. 해외 부동산 전체로 봤을 때 6개월 동안 2,321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비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회복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한 펀드가 국내에서 특히 좀 더 선전한 이유는 국내 핵심 지역의 부동산 공급이 한정적이다라는 점이 꼽힙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피스를 세우는 게 좀 더 어려워지고요. 또 예. 엔데믹으로 수요는 점차 좀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수요 회복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후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해외 부동산보다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도 적지 않은 만큼 국내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또 체크를 계속해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리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리츠 시장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뭐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면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리츠도 물론 좋은 투자처가 될 겁니다. 금리 동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리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목소리가 점차 더 커지고 있는데요. 리츠 시장 어떤 상황인지 또 전망은 어떤지 정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츠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 증권가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리츠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 투자기구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10달 만에 처음으로 동결된 만큼
부동산 운용에 필요한 조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 리츠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반등하던 리츠 주가는 최근 일주일 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오히려 호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리츠는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배당률을 기대하는 상품인 만큼 주가가 낮아 주가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현 시점이 투자 적기라는 겁니다. 자기 돈 들어간 게 작고 배당은 주당으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배당률이 높아지죠. 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이 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그까지의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회죠. 다만 리츠마다 운용하는 부동산의 종류가 다른 만큼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서울 중심부에 오피스 빌딩을 운용하는 리츠가 유망하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공실률이 낮아지는 데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임대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권인데 그게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는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배당은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게 어디 있냐고. 전문가들은 최근 리츠의 자금 조달 방안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리츠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네, 또 배당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리츠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도 궁금한데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앞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시장마다 회복세가 조금씩 다르고요. 네. 가시화되는 시점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도 이제는 막을 내리고 있고요. 이 불확실성으로 얼어붙었던 작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리포트처럼 이 국내의 리츠 시장도 서울 오피스를 중심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만큼요. 네. 하반기부터는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도 리츠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홍지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리드 근무나 이 재택근무 등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여전히 부동산이 미국 시장 쪽에서는 공실률이 미해결된 문제다라고 지적을 분명했습니다만 네. 하반기부터는 미국 리츠 비중을 다시 확대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리츠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임대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고요. 또 금리 상승의 압력도 완화되고 있죠. 이런 점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그쵸. 그만큼 이 회복되는 시간도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